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소개팅 꿀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관심 있어 하는 분이 계시길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반려자를 만나는 일, 결혼이죠. 결혼 잘하는 방법이라는 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와, 남자 잘 만났다, 여자 잘 만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 정말 반려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들이 좋은 남편감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웬만해서 절대 할 수가 없대요. 이게 뭐냐? 한 가지는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가정적인. 이 두 번째 가정적이라는 건 실제로 가족에게 시간을 많이 쓰고 가족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가족들과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돈 많이 버는 남자를 만나서 여유롭게 살고 가정부도 쓰고 좋은 집에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아 인 건지, 아니야, 나는 꼭 대단하게 돈이 많지 않더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와 부모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인지,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부모님을 봐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그 가치관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라고 한다거나 육아는 아무래도 엄마 역할이지 이런 태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나중에도 그게 당연히 당신 역할이잖아 라고 할 확률이 높겠죠. 그게 그냥 립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이렇게 잘 끌어내서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 전업주부가 더 성향에 맞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맞는 남편을 만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전업주부여도 남편이 돈 잘 버니까 잘 이해해주는 성향의 전업주부도 있지만, 제 주위에 보면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지만 너무 바쁘고 평일에는 집에 없고 주말에도 바쁘고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우울증이 오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업주부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 가치관에 맞는 남자를 만나야 불행하지 않겠죠. 그리고 일을 하는 워킹맘이 될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남편 바빠도 괜찮아, 어차피 베이비시터 쓰거나 조부모님한테 육아는 맡기면 돼 라는 가치관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는 같이 아이를 더 중심에 두고 우리 가족을 더 중심에 두고 지냈으면 좋겠어 라는 가치관이라면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야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결혼 잘하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성인이 될 때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명당 20년이잖아요. 그 20년의 기간 동안 남편하고 갈등이 많으면 아무래도 행복하기 힘들고 결혼 잘했다고 스스로 얘기하기가 힘들게 매일매일 그 일상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싫은 교수님이나 정말 싫은 상사 밑에서 일을 할 때는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랑 계속 하루하루 부딪히는데 그게 나의 가치관과 안 맞는다? 그거를 바꾸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을, 내 방향성을 확실히 가지고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생각보다 요즘에는 남자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랑 많이 달라서 가정적인 남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그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 남편이 바뀌길 바라는 것보다는 그런 남편, 그래서 내 성향에 맞는 남자를 남편으로 만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그거를 갖춘 사람을 차라리 만나는 게 맞지, 그런 성향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안 바뀌고 특히 남자들은 더더욱 안 바뀌는데, 근데 여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처음에 연애 초반에는 다 잘해주거든요. 왜냐면 너무 예쁘고 사랑에 빠져있는 시기여서 나의 원래의 그런 특성보다는 그냥 잘해주고 무조건 위해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평생 이어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격, 기질, 특징이 어떤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성실한지
꾸준한지, 뭐 다혈질인지, 배려심이 있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 부분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셔야겠죠. 주위에는 잘 못하는데 내 사람한테는 잘해. 그거 괜찮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겉으로 보여지는 인간관계는 굉장히 넓고 사람들한테 잘해주지만 정작 가족은 잘 안 챙기고 정작 자기와 가까운 사람은 익숙하니까 홀대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막 나는 사랑을 많이 표현해주는 남자가 좋아 라는 성격이라면 연애 초반에야 남자가 엄청난 사랑 공세를 애정 표현을 해주겠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나를 홀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점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만나면 더 갈등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다혈질인 사람은 너무너무 싫다. 그러면 절대 다혈질인 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본성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결혼을 하셔야 될 테고, 나는 부모님들께, 윗사람에게 매너 있게 배려심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좋다라면 그걸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원래 그런 성향인 사람으로 만나야 문제가 적겠죠.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뭐 겉으로 보여지는 직업 아니면 돈이 많거나 집안이 좋거나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결혼을 잘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가치관이 맞는지, 평생을 같이 함께 할 만한 사람인지,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적을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야, 너 진짜 결혼 잘했다 라는 얘기를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주위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이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더 재밌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